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이제 본격적으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간밤의 상황들을 보면 미국도 조정을 좀 받았죠. 숨고르기 3만 포인트 돌파하고 하루 좀 쉬었다. 어제 우리 조정받고 미국도 조정받았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 환자가 오늘 급증할 거란 얘기를 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이 버텼는데 어쨌든 간에 583명이 나왔다. 와, 600명 가까운 숫자가 나왔다. 이러면서 초반에 이 시장이 좀 이렇게 밀렸던 것거든요. 이게 안절부절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편안하게 500명이 나오든 600명이 나오든 가라. 나는 주식을 가지고 버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데 또 여기 때 한시 때 한번 눌러주고 그래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625 오늘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랐고요. 코스닥이 그동안은 계속 밀리는 양상이었는데 코스닥이 따라 붙습니다. 오늘은 1%로 코스닥이 좀 더 강했죠. 이 말은 이제 코스닥 쪽으로의 좀 확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대형주만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이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날이었고요. 핵심은 환율과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오늘 금통일서 금통위가 금리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뭐 외환시장에도 환율 많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좀 정부가 구두로 좀 얘기했다는 것에 불구하고 환율 오늘 2원 50전 하락했습니다. 1104원까지. 그러면서 외국인이 사는 거죠. 지금 뭐 키포인트는 외국인입니다. 자, 시장 흐름들 조금 더 분해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별 흐름을 제가 옆에 차트로 그려놨습니다. 초반에 밀렸다가 올라왔다가 또 밀리고 가는 이런 그러니까 전강 후 약으로 강하게 대단한 거죠. 코로나 환자가 뭐 600명 가까운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얘기 많이 올랐다. 12월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전략 후강으로 맞췄는데 핵심은 외국인이다. 지금은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는 국면이니까 오늘은 사실 조금 주춤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오늘 추수감사절로 오늘 밤에 미국이 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보세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오피스텔에 와서 투자할까요? 미국에서 투자할까요? 글로벌 투자 물론 이제 한국의 지사들도 있지만 한국에 와서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휴일날은 자기들 시장도 그렇고 뭐 이머징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휴가 가야 되니까 매매를 좀 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매도했지만 걱정할 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외국인들 오늘도 2,500억 거래소 코스닥 1,200억 순매수했어요. 대단한 거죠. 외국인들의 힘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뭘 사는지를 힌트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고요. 기관들은 열심히 연기금 쪽 그 다음에 오늘 금투도 팔았습니다. 기관은 뭐 차익만 나면 팔고 다시 살려는 마음가짐이니까요. 섹터별로 조금 흐름들을 쭉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강했나 오늘 삼성전자 오늘 또 2% 하이닉스도 2% 올랐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셌습니다. SNS텍 이런 게 이제 EUV 쪽이거든요. EUV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울 게 많긴 해요. 반도체 노광 장비 쪽에 EUV 하면서 EUV가 이제 SNS텍 같은 경우인데요. 요거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는데 SNS텍 또 오늘 5%를 조금만 줄이자. 보실 수 있도록 좀 줄여서 SNS텍도 강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 테크윙 테크윙 오늘 대박 강했습니다. 5%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DDR5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DDR5 얘기하면서 유닛 테스트하고 테크윙을 보면 좋겠다. 그런데 유닛 테스트는 조금 더 좋아 보였던 이유가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관련된 소재를 만들고 있어서 양수겹장이라고 해서 유닛 테스트 얘기하니까 테크윙은 어때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테크윙도 기업 내용은 제가 보니까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를 들면 유닛 테스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테크윙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 내 거는 2% 못 올랐어.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키 맞추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요.
2차전지도 오늘 강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7%나 올랐어. 대박이네요. 네,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가운데서는 우리가 눈여겨서 보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 네, 그 다음에 천보,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예, 오늘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역시 상승세 나타냈고요. 수소차도 오늘 강했군요. 상하프론테크 5% 올랐고, 여기 상하프론테크입니다. 5% 올랐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얘기 많이 나네요. 네, 오늘 리포트도 있었는데, 어제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이었고, 네. 5G 올랐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상황은 아니고, 바이오주가 또 시장에 관심이죠. 셀트리온은 오늘 0.15% 밀렸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많이 올랐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도 8% 올랐고요. 셀트리온 그룹을 필두로 해서, 네, 제약 바이오들, ABL 바이오도 오늘 8% 올랐고, 네, 바이오들 시장의 중심에 있다.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음식료나 뭐 이런 쪽, 내수 쪽은 오늘 왕이 아저씨가 와서 대통령 만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도 음식료 쪽은 아니요, 중국 관련주 이런 쪽은 조금 아직 탄력을 좀 못 봤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이버 2.5% 올랐고요. 카카오 1.9% 올랐는데 언택 관련주도 한사결도 2% 올랐는데 시장의 중심은 이미 사실은 이 컨택으로 왔다. 제조업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확진자가 어제 300명에서 오늘 600명 가까이 나왔으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들은 한 4%, 5% 빡빡 올라야 되는데 그만큼 못 올랐다는 거거든요. 힘의 균형 중심추가 이쪽 대형주 제조업 쪽으로 컨택으로 와 있다는 거를 이제 주가가 다 얘기를 해줍니다. 항공주는 약했고, 네. 금융주 증권주가 또 오늘 움직였죠. 증권주가 오늘 키움증권 사용하시고 키움증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오늘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절부절하지 않고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 뭐냐? 나는 키움증권을 사용해. 키움의 영웅문을 사용해. 근데 좋아. 뭐 잘해. 그러면 그리고 주식이 될 것 같아. 내가 주식하잖아. 내가 키움증권의 수수료 뭐 제일 낮죠. 뭐 0.00 몇이라도 보태주잖아. 내가 보태줄 때마다 이 회사가 좋아지는 거잖아. 나는 이런 주식을 살 거야. 흔들리면 살 거야. 버티면 그렇게 좋은 거죠. 그게 키움증권도 6% 오르면서 강했고요. 저는 증권주 가운데는 최근에는 이제 한국금융지주 좀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좋으나 많이 올랐다. 근데 한국금융지주는 키움에 비하면 상승폭이 조금 덜하면서 내용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돈 잘 벌고, 네. 그리고 또 카카오 관련된 계열사들 상장하는 것들도 주관사를 많이 하고, 네. 오늘 그 키움 오른 거는 임영웅 때문에 오른 건가요? 임영웅? 기사 보니까 임영웅이 키움의 광고 모델 한다고 그러대. 이름이 영웅이니까 영웅문에서 아마 섭외를 했나 봐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시황은 뭐 이 정도로 좀 보도록 할까요? 어쨌든 오늘 시황에서 안 본 거 없죠. 네. 오늘 엄청 강했다. 엄청 시장이 강한 흐름으로 갔었고요. 부담은 있죠.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고 너무 달려온 게 있는데 여기서 좋은 주식을 뺏기면 안 되는 그런 국면이라는 말씀이고요. 네. 자, 영웅문 광고에 벌써 임영웅이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나요? 네. SK이노베이션 언제까지 갈까요? 이노베이션 오늘 잘 갔죠. LG화학고 소송이 남아 있는데 뭐 죽자고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네.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고 제가 기업 리포트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2교시 와서 수업 듣고 계신 얘기인데 공부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죠? 주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책 하나만 읽으려고 하더라도 뭐 책 200페이지, 300페이지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해서 관심 갖고 힌트를 얻어야 된다. 힌트 가운데 뉴스 속에 뉴스도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행간.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주식을 사람들이 던지잖아요. 그죠? 그 행간 속에 있는 의미가 뭐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증권사에서 내놓는 그 밥 먹고 그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이 혹은
전략가들이 내놓는 것 가운데 뭐가 있지? 예. 이게 정말 팔고 싶어서 내놓는 건가? 정말 좋은 걸까? 이런 얘기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연합뉴스 경제면을 폈는데요. 뭐, 연합뉴스 그 본면을 홈페이지를 키니까 마음이 좀 아픈 얘기들 맨날 검찰 얘기 이런 것만 있어. 마음이 아프다는 게 정치 얘기 하기 어려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갈 길이 정말 하기 굉장히 많은데, 정치 얘기는 하면 의견이 다르니까 어쨌든 간에 좀 답답한 마음이 있고, 네. 부동산 얘기가 계속 있고,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상당 기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걸로 봤습니다. 당연하죠. 왜냐?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근데 그럼 내리자니? 내릴 수도 없는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기조로 이제 가는 거죠. 네, 이주열 총재가 환율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율이 하락했다. 원화로 강세로 갔다. 대단한 거죠. 1,100원 깰 것 같네요. 분위기들을 깰 것 같고요. 예, 코스피는 이틀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산업은행이 통합항공사 되면 대주주 책임 등 구조조정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 이제 대한항공, 한진칼 유증 관련된 얘기가 30일쯤 이제 결론이 나온다네요. 그 얘기.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렸지만 여전히 경기는 부진하다. 마이너스 2.3에서 마이너스 2.1로 성장률 올렸던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올해 내년에는 3%였고요. 올해를 아마 그럴 겁니다. 성장률을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1.1%? 네. 어쨌든 조금 올렸는데요. 어쨌든 마이너스 성장이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매경 기사 좀 볼까요? 네. 자, 정치적인 기사 넘어가고, 코스피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네, 이 얘기 있습니다. 왜 그렇겠다고 하나 볼까? 네, 사실 제가 이 기사 왜 보는지 아세요? 우리가 시황 지금 다 봤잖아요. 근데 기사를 보면서 얘기하면,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오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나 보려고요. 예, 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쩌고. 예, 얘는 내용도 없네. 바빴나 봐. 기사가 그냥 숫자만 언급하고 있네요. 예, 쭉쭉쭉쭉쭉쭉. 예, 군부대에서도 대규모 집단 발병. 어제 알고 있었거든요. 뉴스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뉴스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나올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10시 반에 지금 정부가 발표하거든요. 10시 반에 그 다음에 어제와 비슷하게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580명이 나왔다 그러면 시장 충격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개장 전에 뉴스를 통해서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젯밤부터 군부대에서 우리 군대3가 계신 우리 군인들과 함께 미리 막 그렇게 걸린 거 알고 오늘 많이 늘어나겠구나 그러면서 이 10시 반 전에 그 500명 넘을 거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뉴스는 더 이상 호재든 악재든 반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 정도 보면 되겠고. 네. 한국경제. 확진자가 1,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루에. 헐, 그러게요. 400명, 600명대 얘기했는데 정말 600명대는 눈앞이 왔네요. 이렇게 되면 600명, 800명대도 올 수 있는데 다만, 네.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는 시장에 알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왕이 외교부장 왔는데 이 왕이 아저씨도 보면 포스가 이 사진밖에 없나? 이 얼굴 포스가 중국의 외교부장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 옛날 우리가 정말 막 청나라 때 이런 사진들이 왔을 때 그 뻐기는 것처럼 근데 이제 보면서 그 회의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우리 외교부장과 회의하면서 저 마스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근데 마스크 어디 갔나? 마스크 놓여 있는 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여기도 시진핑 언제 오냐가 우리가 제일 관심이잖아요. 왕이가 와서보다 그래서 마스크 보면서 좀 해결돼야
자기네 시 주석이 올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보면 시 주석이 한국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사실 오기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 주석은 오려고 하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져야 되니까 아마 연초쯤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뭐가 있나? 뭐 이 정도 뉴스 보면 될 것 같고 또 머니투데이 기사만 한번 볼게요. 네. 사는 부행장 아시아나 딜 무산 때 두 항공사에 4조 투입한다.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원은 뭐 정부에서 마음대로 못하니까 법원에서 가처분 받아들여주게 되면 사실 어려운 거죠. 네. 가처분 안 받아주면 이제 강행하는 거고요. LG그룹이 5개사 계열 분리한다는 얘기. 이것도 이제 나온 얘기이고, 코스피 사상 최고치 마감했다. 뉴스들이 뭐 거의 비슷비슷하죠? 예, 증권면. 네. 오케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들은 코로나 환자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경기에 관한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이 가장 중점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